자, 산술기하 평균은 반드시 양수라 해야 돼. 양수라 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해야 돼. 이런 꼴들은 여기 역수꼴 형태들은 이렇게 곱하면서 없어지도록. 자, 이렇게 해야 몇이라고 곱하면서 없어지면 상수가 이렇게. 4a 마이너스 8이야. 원래는 마이너스 3이야. 플러스 5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크거나 같다. 2도 있고, 요거 두 개 곱하면 4 곱하기 9만 이렇게. 이건 약분되니까. 그리고 더하기 5. 3, 6, 12, 17. 그 다음 몇 번? 9번은 실수다, 그죠? 15번째 부등식. x제곱 3y제곱. 이쪽이 2x 더하기 3y 전체의 제곱보다 이렇게 되려면 앞에 2제곱 1제곱. 그럼 요게 2x 3y예요. 요 값이 5고 요게 5. 요거는 최대값이 5가 됩니다. x제곱 y제곱 z제곱. 분이 x의 분이죠. 자, 그러면 y 더하기 z는 3 마이너스 x.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2분의 33 마이너스 x제곱. 자, y제곱 더하기 z제곱. 자, y 더하기 z의 제곱. 이렇게 되려면 1제곱, 2제곱, 이런 관계가 생깁니다. 이건 2가 됩니다. y제곱, z제곱은 2분의 33 빼기 x제곱. y 더하기 z는 3 마이너스 x. 그럼 x 2차 부등식 하면 나오죠. 거기서 x 분위치 하더라. 그 다음에 14. 높이는 7로 고정되어 있다. 높이는 선물 상자를 다음 그림같이 끈으로 묶으려고 할 때 길이가 88인 끈, 요 길이를 x, 요쪽 길이를 y다 이렇게 두면 요 끈은 x도 2개, y도 2개, 그 다음에 높이에다가 요 7도 2개. 그게 끈의 길이죠. 요 끈의 길이는 88로 일정해. 그러면 7이 하나, 둘, 아만 셋, 네 개. 7이 4개다, 7은. 그러면 요거 28 하면 요게 60. 그래서 x 더하기 y가 30이다. 합이 이렇게 일정합니다. 이때 상자 부피는 x, y 곱하기 7, 7xy지. 요게 상자 부피. 요거의 최대값입니다. 합이 일정할 때는 곱은 두 수가 같을 때 최대가 된다 했지. 요게 15 곱하기 15 이렇게. 이것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높이가 ABH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자, 대각선의 길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H제곱이 5의 제곱. 이런 관계였지. 대각선 길이는 제곱, 제곱, 제곱.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 길이 합. X, A 더하기 B 더하기 H. 요거의 최대값 찾기. A 더하기 B 더하기 H. 그럼 A 제곱, B 제곱, H 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모든 모서리인데 H가 총 몇 개냐면 요게 4개씩 있지, 4개씩. 요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다, 그죠? 요거의 최대값 나와요. 그럼 요거 제곱이 요렇게 되려면 1제곱, 1제곱, 1제곱. 요게 25고, 요게 3. 제곱이 이러니까 5루트 3입니다. 최대값은. 요게 5루트 3. 곱하기 4하니까 26루트 3. 그 다음 AB 꼴 AB라는 말은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B랑 AB의 절대값을 가져야 돼. 이거이면 이거 보지 말고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 요거는 요런 것 중에 항상 관례는 요 P 중에서 이야기해요. P 중에서 요 Q가 아닌 거 생각합니다. P가 요러니까 AB가 0보다 둘 다 크면 요렇게 되면 0보다 크다만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0보다가 작아도 돼요. A가 0보다 작고 B가 요런 것도 되잖아. 요런 것 중에 하나를 골라버리면 그게 관례가 돼요. 18.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를 할 때 P교집합 Q가 공집합일 때 그럼 P하고 Q는 이렇게 됩니다. 자, P이면 Q다 이런 거 다 성립 안 한다 그지? P이면 Q다 이런 거 다 성립 안 해. 서로 포함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Q는 P의 여집합이 있다 그랬냐? P는 Q의 여집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 P에 있다. 그건 아니지, 이거는. Q의 여집합, 그게 P 안에 들어있는, 이게 다 P에 들어있다, 이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이 어?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이거다.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를 할 때. A가 0일 때. A가 0이 되면 좌변은 0, 우변은 0, 0보다 크다. 그럼 그런 X 값은 없겠지. 이때는 A가 0이 되면 P 요게 공집합이에요. P. 그럼 공집합은 뒤에 있는 집합이 뭐든 관계없는 항상 부분집합이다. 생각하고. A가 양수다. 양수가 되면 양수는 그냥 나눠버리면 되지. 자, 나눠버리면 x 빼기 2, x 빼기 5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b가 0이네. x는 0보다 작다. 요게 0일 때 요게 부분 요렇게 되나 이 말입니다. 요건 2부터 오잖아. 2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요게 p고 Q는 0보다 작다지. 0보다 작다는 여기잖아요. 요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요게 여기에 포함이 돼요. 요런 관계이기 때문에 P가 Q다가 아니고 반대로 돼요. 요런 표현. 이제 A가 음수지. 음수. A가 음수가 되면 요 부동호가 이제 바뀐다. 그죠? A가 음수가 되면 요렇게 되겠지. 음수를 양변을 나눠주면 부동호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 다음 B는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이제 여기 2부터 5까지. 요게 P고, 요건 2보다 작다네. 2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요거. 그럼 P는 Q의 여집합은 2보다 크거나 같다지. Q의 여집합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여집합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건 맞지? 요거는 참. 참이면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됐나? 자, 이것이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P랑 Q의 여집합이 같다. P랑 Q의 여집합이 같다. 요거랑 요것이 같을 때 그게 필요 충분 조건. 그럼 요게 Q야. Q의 여집합이 P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이렇게 P다. Q의 여집합이 P가 되겠다. 그 다음에 R은 이것이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R은 P의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있어야 돼. R은 P의 여집합은 다른 말로 하면 Q잖아. Q. R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돼. R은 이렇게 들어있다. R은 P의 여집합이 저 Q 안에 들어있다. R은 Q 안에 들어있다. 충분 조건. 그 다음부터 이제 포함 관계 뭡니까? R이 P에 들어있네. 맞고. P 합 Q는 전체 집합. 맞고. 여기. 맞는 왜 조건? 아니죠. P는 요 바깥, 요게 P다. 그지? P는 요쪽이 P지. P는 요게 P야. 그럼 R은 P에 들어있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P하고, 요 바깥에 P하고 요 Q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다. 요게 뭐. 그 다음에 R 빼기 Q지. R 빼기 Q. 그럼 R에서 Q를 빼면, 이 Q를 빼면 공집합이다. 공집합인데 P의 여집합이다 했으니까 틀렸고. Q와 R의 교집합. Q하고 R의 교집합은 R이 돼야 되지. 틀렸고. 요거는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 요게 전체 집합이다. 즉, Q 합 R이 공집합이다. 항상 요렇게 보시면 항상 요렇게 봐야 돼. Q하고 R의 합집합. Q는 요거고, R의 합집합은 Q가 되네. 공집합이 될 생각이 요것도 틀려. 그 주어진 요 조건에 해당하는 벤다이그램만 요렇게 나옵니다. 그 집합 간의 관계만 그려지면 그걸 보고 포함 관계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P는 R. 자, P면 R이네. 그 다음에 R이면 Q다. 그지? R이면 Q. 다시 Q면 나데스. Q이면 나데스. 요런 관계가 생깁니다. 그럼 S는 나피다. P면 나데스니까 S면 나피다. 성립. R이면 S다. R이면 나데스지. 틀렸고. not Q이면 P더라. not Q이면 P더라. not P가 돼야 되겠지. 틀렸고. not S이면 R이다. 자, not S이면 R은 역이지. 역은 성립하는 거 아니라 했다. 그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근데 지금은 항상 참인 거 찾기 때문에. 자, P이면 not S인데 S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려. 내 조건이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P이면 R이다. 여기에 성립합니다. 그 다음 P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다른 말로 하면 S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S이면 P다. S이면 P다.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랑 S는 똑같은 거야. Q나 S나 Q나 S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자,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틀렸지?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네.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요것도 맞네. 자, 344. 다음은 실수 XY에 대해 두 개를 더해서 무리수이면 XY 중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다. 가 참임을 증명한다.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대우법으로 풀자는 거지. XY 중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다.
둘 다 무리수가 아니다. 그게 부정이지. 즉, 둘 다 유리수다. 모두 유리수라는. 자, 더하면 유리수다. 더하면 유리수다. 요게 이제 대우예요. 그럼 이제 대우에서는 요게 가정이라 했다. 그죠? 요 가정을 이용을 해서 결론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야. XY가 모두 유리수면, 그냥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그냥 유리수, 참이지. 그냥 참인데, 자, 그걸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 분수꼴로 이렇게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정수분호 정수. 이때 분모는 0이 아니겠지. 자, 그러면 두 수를 더하면 AC 분호 AD 플러스 BC가 분자겠네. 요거는 AD, AC 가와, 요거 가와, 그 다음 분모 있는 요 AC는 정수야, 정수. 정수이므로, 정수이고 또 AC는 0이 아니다. 자, A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그 결과가 정수분호 정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래서 요 두 개 되어 있는 거는 유리수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므로,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그게 이제 대우법으로 정명합니다. 45. 양수 XY에 대하여 이것일 때 XY는 알파, 베타에서 최대값 반마를 갖더라. 2x제곱 더하기 8y제곱은 뭐다, 그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크거나 같다. 2루트. 바로 더할 때는 2루트야. 2분의 할 때는 그냥 루트 하면 되고, 두 개를 곱하면 16x제곱 y제곱. xy가 양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4, 4, 2, 8. 8 바로 xy. 절대값 필요 없다, 그죠? 그게 아니면 절대값이야. 그럼 xy는 8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xy는 8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즉 xy의 최대값이 8분의 5가 되고, 언제 그렇게 되느냐면 2x제곱이랑 8y제곱이 같을 때, x제곱이 4y제곱일 때. 그럼 요게 같을 때니까 합이 5잖아. 5. 합이 오면 요 값은 둘 다 2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x제곱이 4분의 5, y제곱이 16분의 5일 때. 그러니까 제곱근 취해지면 그게 x일 때 y일 때. 그리고 최대값은 8분의 5. 자, 둘 다 양수야. 요거는 전개시계를 했다. 항상 성립하도록. 이렇게 하면 2. 그 다음 12ab. 그 다음에 3ab 분의 1. 그 다음에 2. 그럼 요건 4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요게 12ab. 그럼 요거는 크거나 같아. 4는 상수니까 그대로 따라오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루트 요거 두 개를 곱했는 거죠. 곱하면 요렇게 약분되면서 여기 4만 남죠. 요게 2는 4니까 전체는 8이. 8보다 이상이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8이 됩니다. 자, 47.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ax 더하기 by는 16.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공식으로 바로 했다. 에서의 접선이 xy 축과 만나는 점을 ab를 할 때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은, 자, 삼각형의 넓이는 y의 영지번호면 a분의 16, 그다음 x의 영지번호면 b분의 16, 그럼 2분의 1 밑변 높이 해주면 이게 넓이야. 즉 ab분의 8 곱하기 16. 요게 이제 넓이네. 넓이의 최소값 찾는 거예요. 자, 이게 최소가 되려면 요 값이 최대가 될 거지. 분모가 최대가 되면 이 값이 최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AB는 뭘 만족하느냐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이야. 요거는 크거나 같겠지. 2루트 A제곱 B제곱. 요거는 2AB란 말이야. AB는 양수 이제 잡고. 그래서 AB는 8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B가 제일 클 때가 이게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면 전체는 16이 됩니다.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그럼 A제곱이 8, B제곱도 8. 둘레의 길이가 22,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XY다. 가로가 X고 세로가 Y인데 둘레가 20이다 했기 때문에 요 합이 10이 된다. 이때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것의 최대값. 요거는 요거를 제곱을 해버린다. 제곱. 제곱을 해버리면 3x 더하기 2y 더하기 2 루트 6xy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죠.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해버렸어야 돼. 단순기한 요게 지금 만들어지질 않지. 자고는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이 10이다. 요걸 식을 요렇게 돼. 그러면 루트 x의 제곱 루트 y의 제곱, 그럼 요거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x니까 루트 3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요렇게 하면 이게 루트 3x의 그 다음에 루트 2y 요거 전체의 제곱보다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3 더하기 2니까 요게 5가 되고 요게 10이 되고, 그럼 요거의 제곱이 50이니까 루트 50, 5 루트 2가 최대값이다. 제곱을 구하랬으니까 그냥 50 할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게 참일 때, 자, 요거는 또는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보면 복잡해서 안 좋다 했지. 그래서 요거를 대우를 이용해서 A가 5보다 크거나 같고 B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A 더하기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B는 1보다 크. 이게 참이야. 근데 문제에서 A가 5보다 B가 K보다 크면 A 더하기 B는 5 더하기 K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1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이게 참이라고 했어. 자, 어떤 수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게 9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참이지. 8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참이다. 이 수들은 요 수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를 쓰면 요거는 다 참이라고 했어. 요게 참이에요, 요게. 근데 이게 참이라 했잖아. 이게 참이란 말은 5 더하기 K가 있으면 1은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되죠. 1은 10보다 크다가 성립하면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고 이런 게 다 성립합니다. 1일 때도 성립했다는 것은 1은 요 범위 안에 있으면 요 식이 참이 된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49번 이해 잘했는데 50번. 자, 세조건 PQR에 대해서 Q는 나다리기 위한 필요조건. 그러면 not R은 Q이기 위한 충분조건. 그 다음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조건. 자,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조건. 그래서 PQR이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P가 먼저 R의 여집합에 들어가야 돼. 자, P가 뭐냐면 X-2가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 그럼 X는 2-A에서 2 플러스 A. 2-A에서 2 플러스 A. 자, 그게 R의 여집합의 부부집합이죠. 그럼 R은 지금 X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R의 여집합이지.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4보다, 마이너스 4 있어. 플러스 4까지. 요게 들어있어야 되고. 다시 그거는 Q에 들어있어야 돼. Q는 B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B가 이렇게 있으면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관계가 되면 요 관계식이 닿습니다. 그럼 2-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2 플러스 A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B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여기서 A 범위, 여기서 B 범위. 그럼 A 범위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 A는 2보다도 작거나 같다.
그럼 2보다도 작고 6보다도 작으면 2보다 작네. 요게 A 범위. B는 요 범위. 이때 B-A 최소값 구하라 했지. 자, 여기서 여기를 뺏는 게 이게 최소가 된다는 말은 최소값에서 이거 제일 큰 최대값을 빼버리면 이게 최소가 돼요. 그럼 B의 최소값은 4보다 커 나갔기 때문에 B의 최소값은 4가 됩니다. 자, A의 최대값은 2가 되네. 그래서 빼면 2가 됐다. 요 말 뜻 잘 이해돼. B가 값이 아니잖아. 그지? B는 이 범위야. A도 범위고. 그래서 그 값들 중에 어떤 값을 하라 했냐면 요것이 최소가 됩니다. 뺏는 값이 최소가 되면 제일 작은 값에서 제일 큰 값을 빼버리면 그게 제일 작다. 자, 양수 AB에 대하여. 양수 AB에 대하여. 이거의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 자, 요거는 요렇게 하면 요게 최소가 되는 값이 있을 거고 요게 최소가 되는 값이 있을 거고 요게 최소가 되는 값이 있을 거고 요게 최소가. 자, 이거는 A가 2일 때 최소가 되는 건 알겠지? A가 2일 때 최소. 이게 최소일 때 A 값도 2가 돼야 되죠. 왜냐면 요 A하고 이 A는 같은 A니까. 그럼 이거는 크거나 같은데 2 루트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요게 최소 값이고 요거의 최소 값이고 언제 그러냐면 A분의 B랑 B분의 9A가 같을 때 이렇게 됩니다. 즉 B제곱은 9A제곱. 즉 B는 3A가 됩니다. 그럼 A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2가 된다면 B는 6이 됩니다. A가 2가 되면 B는 6이 됩니다. 그리고 그 최소 값은 또 6이다. 그 2, 6, 6을 다 더해라. B는 왜 6이냐면 A가 2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B를 6을 하는 거야. A, B는 결정될 게 아니고 이런 관계만 되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1, B가 2, 3이다. A가 3, B는 그거 다 된다. 다 요게 최소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A가 2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B를 6으로 결정. 됐대? 자, X제곱 Y제곱은 2가 되네. 그런데 2x 더하기 y 요놈이 제곱이 요렇게 되려면 요쪽이 2제곱 1제곱이 요렇게 돼야 돼요. 그럼 요거는 2고 요건 5가 되니까 요거의 제곱이 10보다 작거나 합니다. 그럼 최대값의 제곱은 10이 되겠지. 제곱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도 역시 루트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제곱을 하면 역시 10이 돼요. 제곱하면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자, 두 조건 P, Q에 대해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이고 Q이다가 참이다. P이고 Q이다. 요게 참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의 교집합이 존재만 하면 된다 이 말이지. 어떤이니까. 어떤 하는 게 참이 되려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요 말은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다. 요거 풀어라. 이 문제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이고 Q이다가 참이다 하는 이 말은 P이고 Q인 X가 존재만 하면 된다. 즉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그럼 P는 4부터 7이고 Q는 요게 K이고 2인데 요렇게 되니까 2부터 K 4부터 7하고 4부터 7하고 그 다음 2부터 K가 그게 2부터 K. 자, 2부터 K가 되는데 K가 요 안에만 담길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럼 K가 어떻게 합니까? 4보다는 K가 4보다만 오른쪽에 있어 버리면 어디를 가더라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상태가 되겠어요. 요 안에 들어란 말이 아니고 K가 아무리 멀리 가도 되고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뭐야? 고양이수 K 개수 구하라고? K가 굳은 거 어떡하고?
자빠다. 이거는 범위가 요렇게, 범위가 요거다, 그죠? 2보다는, 그 다음에 K보다는 요렇게. 자, 일단 K가 이쪽에 있다, 이거. 어딘지 모르니까. 이쪽에 있으면 2보다는 요렇게 되고, K보다는 요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지. 그래서 K가 2보다 또 왼쪽에 있으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2보다 오른쪽에 K가 왔다. 그럼 2보다는 이렇게 돼야 되고, 요 K가, K보다는 이렇게 되니까, 요 K 값이 4보다만 하여튼 왼쪽에 있으면 되겠죠. K가 4보다만 왼쪽에 있으면 돼요.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돼요. 요렇게 해도 성립하고, 요렇게 해도 성립하니까, 성립하는 쪽은 4 이하가 되니까, 여기 돼요. 2하고 K. 2보다는 이렇게 되거나 K보다는 이렇게 되는데 K가 4보다는 왼쪽에 있으면서 (7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K가 이게 7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해집합이 동시에 만족되는 거지. 7보다 커버리면 안 됩니다. 7보다 K가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될 때는 K가 7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K가 7보다 작거나 같은데 아무 때나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7보다 작거나 이 K가 봐. 어디에 있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K가 K 있는 쪽에서부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다 교집합이 만들어지겠지. 7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성립하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7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여기 성립하거나 또는 했기 때문에 7보다 작거나 같은 K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7배가 됩니다. 2보다 작아도 이렇게 해도 돼. K가 이쪽으로 와도 돼. 그죠? 이쪽으로 오더라도 되잖아. K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성립해. 그러다 K가 2보다 큰 쪽에 있을 때는 7보다만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7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돼. 7보다 작고 2보다 이상인데 2보다 작을 때 되니까 7보다 작을 때 같습니다. 그 54. AB가 요로 할 때 배소 관계로 옳은 것은 A는 AB네. 근데 요 B는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B는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요렇게 하면 A가 약분 하나 되면 B분의 A, 요렇게 하면 B가 약분 되면 A분의. 그 다음에 C는 B분의 B가 1이지, 1 더하기 B분의 A. 1 더하기 B분의. 자, 지금 AB들은 다 양수지. AB들은 다 양수인데, AB는 같지 않지. 자, 역수는 2루트 1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등호는 같을 때인데 같을 수는 없다, 그지? 그 말은 요건 2보다 크다, 이 말이야. 그 말은 2보다 크다. 자, AB는 1보다 작은 수끼리 곱해봤자 절대 1보다 클 수는 없겠죠. 요건 1보다 작은 수. 자, B가 더 크지. 요 분모가 더 크면 요건 1보다 작다는 뜻이지. 2보다는 작겠죠. 요수는 2보다 큰 수고, 요수는 2보다 작은 수고, 요거는 2보다 작고 1보다 큰 수고, 요건 1보다 작은 수고,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 B, A, C, B, 요런 순서의 됐습니다. 자, 보시고요. 전체 집합이 C, B하의 자연수예요. 전체 집합은 C, B하의 자연수예요.
자,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집합 B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A 합 B가 전체 집합이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2, 3이에요. 자, A하고 B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니까 이쪽은 텅 비어 있는 상태야. 1부터 10이 요 안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교집합이 2, 3이에요. 교집합이 2, 3. 이때 SA, SB의 최대값은 SA, SB의 최대값. 자, 먼저 여기에 1부터 10까지 숫자들이 다 들어있지. 다 들어있는데 1부터 10까지를 더하면 55를 알지. 1부터 10까지 합은 55다, 그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10까지를 더하면 요게 55. 요게 5네요. 요거 두 개를 합하면 50이 되겠지. 요 합을 A라고 하면 이 합은 50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요쪽의 합을, 요 차집합에 있는 합을 A라 하면 이쪽에 있는 합은 50 마이너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라는 거는 SA랑 SB를 곱하라고 했어요. 그럼 SA는 이거 다 되는 거예요. SA는 A 더하기 5가 돼요. SA는. 그 다음에 SB는 이거 다 더하라고. 이거 다 더하면 55 마이너스 A가 돼요. 이거 두 개를 곱했는 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 두 개를 곱했는 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2차 곱은 전개식이지 말았지. 요게 마이너스 5고 요게 55니까 두 개를 더하면 50. 그럼 요게 25가 됩니다. 25일 때 곱곱이 최대값. 최대값은 25를 집으면 요게 30이 되고 25를 집어넣으면 요것도 30이 돼요. 30 곱하기 30에서 900이 최소값이 됩니다. 최대값이 됩니다. 자, 함수는 뭐냐면, 자, 함수하기 전에 먼저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대응을 시키고, 이때 요 집합을 정의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요 집합을 공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공역에 있는 원소로 대응을 시키고, 자, 대응을 시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정의에 있는 원소를 하나를 딱 정하면 그게 공역에 있는 어딘지는 몰라도 어디 한 군데만 딱 대응돼요. 한 군데. 이게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값이 하나만 딱 정해져야 돼. 안 정해지면 안 돼. 반드시 정해져야 돼. 한 군데만 딱 정해지는 모든 x가 그렇게 돼야 돼. 자, 여기도 대응을 시켰다. 요렇게 한 군데만 딱 가야 돼. 한 군데. 요것도 대응을 시켰다. 한 군데만 딱 가면 돼. 아까 같은 데인데, 같은 데 가도 관계없어. 정의역에 있는 입장에만 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대응되는 값이 하나만 딱 생겨야 돼. 같은 데 가도 돼. 다 같은 데 가도 돼. 그래도 요거 입장에서 보면 대응된 값이 요 한 개다. 요거 입장에서 볼 때도 대응된 값이 요 한 개다. 다 같은 데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개도 빠짐없이 하나의 대응값만 가질 때 우리는 요거를 함수다. 요런 대응을 함수다라고 합니다. 그치? 그럼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면 대응된 값들의 또 모임이 있겠지. 대응된 값들의 모임. 대응된 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치역이다. 함수 값들을 다 모은 것을 치역이다. 그럼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겠죠.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 여기 있는 원소가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어. 반드시 공역 안에 있는 원소 중에 어디를 대응해야 돼. 그래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그게 이제 함수가 되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에서 서로 같다라는 말을 쓸 거야. 집합에서 같다. 대응되는 원소들이 똑같아요. 안에 있는 원소들이 똑같이 있으면 그거는 집합에서 우리가 같다 하잖아. 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는 x야. gx라는 함수도 x야. 그러면 당연히 두 개는 같은 거야. 근데 정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야. 자, fx는 x고
gx는 x 세제곱이야. 자, 식은 다른데 대응은 봐. 마이너스 1은 둘 다 마이너스 1로 돼. 요 놈도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로, 요 놈도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0도 마찬가지, 1도 마찬가지. 자, 요거랑 요거는 식은 다르지만 정력에 속한 모든 원소를 다 똑같이 대응을 시킨다. 그죠?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서로 같게 된다. 그래서 함수가 같다는 것은 식이 같다는 말이 아니고 대응을 똑같이 시킨다. 이 말이에요. 함수가 같다는 것은 식이 같다. 이 말이 아니고 대응을 똑같이 시키면 그거는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서 우리 그래프는 지금까지 우리 그래프 계속 그려왔잖아. 2차 함수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는 계속 그려왔다. 그래프는 뭐냐면 정력에 있는 원소가 공력에 있는 어떤 원소로 이렇게 대응이 되지. 그럼 요거를 x좌표, 요거를 y좌표로 해서 요 좌표를 다 모으거나 이렇게 좌표를 다 모으. 이거를 우리는 그래프라고. 그 다음 이거를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점을 찍어준 것도 우리가 그래프다. 그래프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점들의 집합을 그래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주로 이제 그래프는 이제 요거를 그래프란다.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요렇게 나타낸 요거를 우리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함수 이름들 요거 앞으로 계속 써야 돼.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즉 정력에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르지. 그러면 대응된 값도 서로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1, 2는 서로 다르지. 그럼 1이 간 요 값과 2가 간 요거 값도 서로 다른 거예요. 정력에 있는 모든 원소, 이게 함수에서는 그 말이 항상 생략이야. 1과 2는 그런데 2하고 3은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력에 속한 모든 원소에 대해서 대응된 y 값이 니 자꾸 틀려 가리고, 대응된 y 값이 모두 다 다를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1대1 함수다라고 합니다. 1대1 함수. 자, 이런 2차 함수가 하나 있어. 이건 1대1이 돼, 안 돼? 안 되지. 요 x 값과 요 x 값은 서로 다르지. 다르지만 이 y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1대1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볼 때 1대1이라는 것은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게 이렇게 섞여 있어 버리면 1대1이 절대 될 수 없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게 섞여 있어 버리면 y 값이 같은 게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그래프가 직선과 같이 계속 증가하고 뭐 계속 감소하고 이런 형태가 돼야지만 일단 함수로서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감소하다가 증가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절대 1대1이 될 수 없다. 그지? 자, 앞으로 요 말을 보면 1대1이다 알아봐야 돼.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x1과 fx1과 fx도 서로 다르다. 자, 요 명제에 대한 대우를 보면 fx1과 x2가 같으면 y 값이 같으면 x1과 x도 같더라. x 값도 서로 같더라. 같은 말이다. 그지? 요 말이 보거나 그거의 대우인 요 말을 보게 되면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알아봐야 돼. 요 말을 보게 되면 1대1 함수를 나타내.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는데, 헷갈리면 안 돼, 이 두 개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고, 이거 다 1대1이에요, 1대1. 1은 여기 같고, 2는 여기 같고, 3은 여기 같지. 근데 치역은 1, 2, 4잖아. 근데 공력은 1, 2, 3, 4지. 즉, 여기 빈 게 막 생겨 있지. 이런 게 없어야 돼. 그래서 치역과 공력이 같게 될 때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력이 같은 그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다 라고 부릅니다. 1대1 대응. 요런 거는 1대1 대응. 요거는 1대1 대응 아니다. 그지? 여기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1대1 대응. 됐지?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라는 말이 있다. 헷갈리지 말고 이것도. 항등함수 하는 것은 자신을 자신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서 f에다가 어떤 수 x를 집어넣으면 요 수랑 똑같은 x가 그대로 튀어나온 이런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다. 대표적인 게 y = x입니다. 상수함수. 치역이 상수가 되는 치역이 이런 식으로 5밖에 안 써요. 이런 함수입니다. y는 5 이런 함수. x 값에 관계없이 y는 다 5가 됩니다. 자, 그래프로 보자면 y 꼴로 이런 게 바로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치역이 상수가 되는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다라고 봅니다. 치역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지. 자, x에서 y를 함수인지 아닌지. 자, 정의역, 공역은 이야기할 것 없다. 이게 정의역, 공역이 항상. 자, 이거는 함수 아니네. 요것 때문에. 한 군데에서 여러 군데가 맞는다 했다. 같은 데 가는 건 상관없는데,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가 결정되면 한 군데만 가야 돼. 한 군데. 이런 식으로 두 군데로 막 갈라져 버리면 2일 때 값을 결정 못하면 2일 때 얼마 이렇게 결정이 돼야 돼. 이거는 된다, 그지? 그리고 치역은 0, 1, 2. 이것도 함수 되네. 치역은 5, 8, 9가 되고. 이건 함수 안 되지. 2가 봐. 2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하나씩의 함수 박스를 가질 때 우리는 함수다라고 얘기해요. 함수다 아니다 하는 건 우리 중학교 때 다 해봤다, 그지? 자,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는데, 정의역. 아무 말이 없다, 지금, 그지? 자, 정의역은, 여기 봐, 정의역을 대해서 아무것도 써진 게 없지. 지금 x가 어떻다라는 게 써진 게 없다, 그지? 자, 써진 게 없으면, y 값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x들의 집합을 정의역이다, 이렇게. y 값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x들. 자, 이거는 직선이네, 직선. 자, 이런 직선은 x가 무슨 수를 넣더라도 요 x 자리에 어떤 수가 오더라도 y가 다 결정이 되지. 그럼 다 함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말이 없더라도 정의역이 실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치? 이게 함수가 뭔지 아는 사람 같으면 이거 정의역이 뭐고 하면 실수 이렇게 이야기해. 이게 함수인 걸 아는 사람은 그런 정의역은 앞으로 안 쓴다. 근데 여기서 x가 0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 전체 부분 중에서 이쪽 부분만 의미한다. 이쪽 부분. 이거는 제한하는 거지, 제한. 제한하는 거는 생략하면 안 돼.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생략되는 거는 있든 없든 요거의 정의역이 뭐고 하면 누구나 다 실수다 이렇게 한다. 그런 정의역은 앞으로 생략한다. 알겠지? 제한하는 건 생략하면 안 돼. 그럼 치역은 뭐가 되는데? 그런 모든 x들을 집어넣으면 이 모든 y 값도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정의역도 실수, 치역도 실수. 자, 2번은 x제곱 플러스 6x는 요렇게 생긴 포물선입니다. 그럼 요 최소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이 마이너스 9네. 요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일단 정의역은 뭔데? 어떤 x를 집어넣다 y 값은 계속 결정이 되지. 그 정의역은 실수예요, 실수. 생략. 치역은 뭐냐면 요 y 값이 제일 작잖아. 마이너스 9가 최소값. 모든 y 값들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이다. 그래서 요 치역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요게 이제 치역이다. 자, 절대값 x 플러스 2, 절대값 x를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자, x가 어떤 수를 넣더라도 y는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실수야. x가 무슨 수를 넣든 y 값이 하나가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의역은 실수. 자, 치역은 제일 작을 때 이때가 2잖아. 2. 치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요게 치역이다. 치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x분의 3. 아직 그래프는 안 배웠지만 나중에 배우면 이렇게 돼. x분의 3 그래프.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수는. 0이 왜 빠질까? 요 분모가 0 되는 값은 정의할 수 있다. 그죠? 0분의 이렇게 하면 값을 못 정하니까. 0을 빼고 나머지는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간에 이 y 값이 다 결정이 됩니다.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수. 자, 앞으로 분수식으로 나타나면 정의역은 분모를 0으로 하는 값이 아닌 모든 수. 그게 실수야. 정의역이야. 자, 치역은 y가 0은 될 수 없지. 0이 아닌 나머지 값들은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0이 아닌 나머지 값들은 다 가질 수 있어. 치역은 0이 아닌 모든 수. 요거 나한테 이제 그래프 배우고 한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냥 알아둬. 자, 다음 두 함수가 서로 같은지 알아보셔야 돼. 식이 같을 필요는 없다 있지.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요건 얼마? 1.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 1. 벌써 다르게 된 거지. 치역이 같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하나의 함수값이 똑같이 대응을 시켜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 1로 보내는데 요 함수는 마이너스 1로 보낸다. 그럼 다르지 함수가 서로 다르게 대응시키는 거야. 치역은 똑같아.
여기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1을 넣으면 이건 1이 되니까 치역은 똑같지. 치역이 같다는 말이 아니고 치역이 같다 이 말이 아니고 함수 값이 개별적으로 다 같아져야 돼. 그래야 같은 함수다. 치역이 같다 해서 같다 하면 안 돼. 아니야, 그지? 정리하기 요로 할 때 두 함수. 자, 대응식에 보면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2. 0 집어넣어봐. 0 더하기 1은 1. 1. 1 집어넣으면 2. 2. 이건 똑같이 보내지. 요거는 정리하기 요럴 때는 요 함수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다. 이거는 정리하기 없네. 자, 정리하기 없다 할 때는 항상 그 함수가 정의되는, 자연적으로 정의되는 그 범위 전체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 값 자체가 바로 절대값 x랑 같은 말이지. 루트 제곱은. 그럼 절대값 x, 이 함수 식 자체가 같네. 식이 같으니까 당연히 같은 함수. 자, 정리하기 요럴 때 요거의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자, y 이꼴 마이너스 x는 우리 알잖아. y 이꼴 마이너스 x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는 정리하기 실수 있다는 거야, 실수 있다. 모든 점을 연속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직선이 됩니다. 자, 지금은 요 5개의 점에 대해서만 보는 거야. 마이너스 2,2 요렇게 요 5개가 다 요거의 그래프는 요게 쭉 직선으로 꺼버리면 안 돼. 정리역이 저 5개니까 5개의 점으로 표현해요. 자, 정리역 1, 2, 3, 4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셔야 한다. 그럼 1, 2, 3, 4가 모두 하나씩의 값을 가지면 됩니다. 1일 때 3, 2, 1, 4 다 같지? 함수. 1, 2, 3, 4 다 같네. 함수. 3, 3, 3, 3 다 같네. 함수. 같고 같네. 이것도 함수. 그래서 함수는 다 되지. 그래서 그냥 함수는 다 4개가 다 함수예요. 자, 이제는 요런 1대1 함수. 자, x는 다 다른데 함수 되는 건 확인했다, 그지? y 값이 같은 게 나오면 돼. y 값이 봐. 이건 이렇게 y 값이 같은 게 안 생기지. 이게 1대1. 이것도 y 값이 같은 게 없지. 이것도 1대1. 이건 y가 다 같아버리네. 이건 요게 y 값이 같은 게 2일 때랑 4일 때 y 값이 같잖아.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기억 이연이 1대1 함수.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도 치역이 공역하고 같아야 돼. 자, 정역과 공역이 모두 1, 2, 3, 4지. 그럼 치역이 1, 2, 3, 4가 다 나와야 돼. 치역이 1, 2, 3, 4 나오네. 치역이 1, 2, 3, 4. 1대1 대응도 둘 다 돼. 항등함수. 1일 때 1이 되고 2일 때 2가 되고 3일 때 3이 되는 거는 니은이에요. 상수함수. 치역이 상수가 돼야 돼. 치역이 모두 3이지. 요게 상수함수.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인 집합에서 보기 중 1대1 함수에다. 자,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는 그래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 y는 1. y는 1. 이렇게 되는 함수입니다. 이게 y는 1이에요. 자, x는 1. 이게 x는 1이에요. 이거는 함수인데 이거는 함수 아니지. x는 1인데 y가 1,1도 있고 1,2도 있고 1,3도 있고 이래서 쭉 이건 함수 아니야. 이거는 요거만 함수입니다. 함수. x가 1일 때 y는 1 하나 딱 정해졌지. x가 3일 때 y도 1 하나가 딱 정해지지. 이렇게 하나씩만 정해져요. 하나씩만. 자, 먼저 항등함수는 똑같이 대응하는 거는 디귿밖에 없겠네. 상수함수가 바로 기억이 돼요.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자, 1대1 함수는 디귿하고 니얼이 1대1 함수. 직선. 자, 이렇게 되는 직선이나 이렇게 되는 직선은 y값이 절대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죠. 현준이 그렇다고 잘못했다. 1대1 하고 있는데 잘못했다. 이리 와라. 참 많네, 참 많아. 수업 시간 그 얘기를 써가지고.
그 다음 1대1 대응. 역시 디귿리얼. 직선은 봐. 정리역도 전체를 끄고 직선 y값을 조사해보면 y값도 실수 전체다. 이 직선도 마찬가지. 그럼 이거는 뭔데? 그냥 함수야. 1대1도 안 되지. 이렇게 되고 1대1도 안 되고 그냥 함수만 돼. 원은 함수 되는 안 되나? 원은. 자, 원은 함수 돼 안 돼? 안 되지. x를 정한 y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이런 거는 함수 안 되다. 함수가 뭐다? 그런 거죠. 뜻했다. 함수가 뭐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합성함수 하는 겁니다.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겼어. 합성함수. 자, 그럼 오른쪽 그림 본다. 자, 숫자로 쓸게, 시행이. 요거는 1이라 하고, 요거는 3이고, 요거는 5, 이렇게 씁니다. 이거, 앞에 더 다른 거 보지 마. 요 점이 나타내는 값을. 자, 1은 F에 의해서 3으로 갔지. 또 F1은 3이다. 그렇게 쓴다. F라는 함수에 의해서 1을 대응했더니 3이 되더라. 그걸 이렇게 씁니다. 1을 F에 대응시키면 3이다. 그거를 F1은 3이다. 자, G라는 함수는, 요 함수다. 요거 보지 말고 요쪽만. G라는 함수는 3을 5로 된 거예요. 3을 5로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말로 할게. 1을 F에 대응시킨 다음 다시 G에 대응시키니까 5에 갔지. 1이라는 요 값을 F에 먼저 대응을 시키고 다시 G에 대응을 시키니까 5로 갑니다. 이 값이 5로 갑니다. 1을 F에 대응시키고 다시 그거를 G에 대응시키고. 자,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표현했냐면 G, F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 말은 무슨 말이야? 아, 1이 F라는 함수에 대응되면 3이네. 그렇게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요런 식을 딱 보면, 아, 3이라는 거를 G에 대응시키면 5로 가야 되나, 이 말이야. 1이라는 것을 GF라는 합성함수에 대응을 시키면 5로 간다. 그럼 GF라는 합성함수에 대응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요 1이라는 수를 먼저 F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 대응된 값을, 즉 F1을 또다시 G에 또 대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요 값이 5가 되더라. 할 때 요 GF라는 함수를 우리는 합성함수라 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 표현하면 우리 F1 하면 안 이상하잖아, 이제. F1 하면 저게 뭐지? 이래 안 하잖아. F라는 함수는 1을 3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GF라는 함수, 이거는 요 함수는 1을 5로 대응한다. 그럼 GF는 3을 어디로 대응시킵니다. 자, 3을 먼저 F로 대응해야 돼. 그 대응된 값을 한 번 더 F에 또 보내야 돼. 그 대응된 값을 또 G에 마지막으로 대응시키면 값이 있겠지. 그 값을 요거 결과로. 그거를 우리는 합성함수다. 자, GF다 이렇게 쓰면 뒤에 거를 먼저 대응하는 거예요. 뒤에 F를 먼저 대응하고 그 대응된 값을 G에 대응하는 걸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 F 컨듯이 GF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쓰는 함수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건 똑같은데 단지 한 번만에 대응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대응시킬 때 우리가 표현을 요렇게 해준다. 자, 합성함수 기본 성질만 알아두자. 합성함수는 일단 교환법칙 성립 안 해. 그래서 이거 절대 교환법칙 성립하면 안 돼. 당연하잖아. 다른 함수에 대응해가 이렇게 가는 거하고 값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요것도 알아다. 요거 두 개. 교환법칙은 쓰면 안 돼. 그래서 합성을 시킬 때는 방향을 잘 보고 해야 돼. 교환 순수 바꿔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i라는 함수는 요건 항등함수를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항등함수는 i로 쓸 거예요. i. 그럼 아까 항등함수는 뭔데? 항등함수는 어떤 수를 집어넣었지? 들어가면 뭐가 돼? 그대로 나옵니다. 집어넣으면 들어간 놈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누가 들어갈 거냐면 gx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 그대로 gx 나누면 그대로 나와. 그게 항등함수. 이런 함수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i랑 어떤 함수를 이렇게 합성한 거지. 요게 이 말이죠. i랑 g를 합성한 데다 x를 넣으면 gx를 또다시 i에 넣으니까 이렇게 생겨요.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하고 이렇게 합성을 했을 적에 교환법칙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결과는 그 원래 있던 함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항등함수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역함수. 역함수가 이제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요런 함수를 우리가 fx다. 자, 그러면 요 함수는 여기 있으면 자, 1은 2로 대응하는 거죠. f1은 2가 됩니다. 자, f2는 3이다. 요게 정의역이고 요게 공역이다. 요게 정의역이고 요게 공역. 자, 함수 f에 의해서 1이라는 수는 2에 대응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함수 f에서.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 2라는 수는 1로부터 왔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지. 2는 1이라는 수가 대응된 값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f 인버스는 f는 1을 2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2는 1에서 온 거고 3은 2에서 온 거고 이런 거를 우리는 거꾸로 본다. 이제 거꾸로 보는 함수야. 그럼 거꾸로는 함수식이 뭔데? 그건 x-1이다. 1을 빼면 원래 수를 찾아가는 거야. 1을 빼면 원래 수를 찾아가는 거야. 이게 이거의 역함수야. 그래서 요런 대응 관계를 우리는 x 플러스 1이라 했지. 요 식에서 요렇게 대응하는 관계는 x 마이너스 1이잖아. 1을 빼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그런 함수를 우리가 f 인버스다 이렇게. f 인버스. 그래서 f 인버스 3 이렇게 했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은 2로 대응된다. 반대로 대응식. 반대로. 3은 어디로 가는 건데 2로 간다. 3을 역함수에 집어넣으면 그 값은 2가 된다. 그러면 2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뭐가 돼? 3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이 말이랑 이 말은 서로 같은 말이다. f는 2를 3으로 보냈다. 이런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버스는 3을 2로 대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역함수는 x, y의 역할이 서로 바뀐다 생각합니다. 아까는 y였던 것이 이제는 반대로 x로 취급되고 아까 x였던 것이 y로 취급된 함수가 바로 f 인버스 함수. 그게 역함수다. 자, 그럼 f 인버스. 요놈의 또 인버스는 f 인버스인가? 인버스는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다. 인버스. 그럼 요거의 또 인버스는 또 요거를 반대로 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f 인버스의 인버스는 그냥 f랑 같은 거예요.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 여집합의 여집합은 a.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부정의 부정은 그냥 p. 인버스의 인버스는 그냥 f. 그 다음에 자, f 인버스랑 f를 합성해. 자, 여기다 어떤 수를 f의 대응식에서 자, 어떤 수를 f에 의해서 대응시키면 요수가 됩니다. 요수를 f의 대응시키면 요수가 됩니다. 요수는 자, f 인버스에서 요수를 대응합니다. f 인버스로 요수를 집어넣으면 다시 요수가 됩니다. 원래 수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f 인버스랑 f는 요수가 어떤 수든지 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또는 f 인버스랑 f를 합성한 함수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f랑 f 인버스랑 f 함수랑 그 역함수를 합성해 버리면 원래 값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값. 들어간 값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함수를 서로 합성했을 적에 항등함수가 되더라.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더라. 이 말 뜻은 요 g라는 함수는 f 인버스다는 이런 뜻이다.
어떤 함수랑 그 역함수는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성해서 항등함수다. 이거 보면 빨리 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죠. F는 G 인버스다. 같은 말이 이거는. F는 G 인버스다. 쓰거나 서로 역함수 관계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본다. GF 합성됐지. 합성된 거를 인버스를 취하면 F 인버스 G 인버스가 된다. 자, 요거는 봐. F랑 G를 합성해서. 그럼 요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찾냐면 F랑 G의 요거 인버스. 요거 역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합성하면 뭐가 될까? 당연히 I가 된다 했잖아. 어떤 함수랑 그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합성을 시키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 함수랑 이거의 역함수랑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모든 함수는 어떤 함수랑 역함수는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자, 요거 왼쪽 편에 F 인버스를 합성시킬 거예요. 요쪽도 요거 왼쪽 편에 F 인버스를 똑같이 합성했어요. 자, 아까 전에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했지. 그럼 요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한다 생각해요. F 인버스랑 F가 합성이 되는 거니까 그건 항등함수지. 항등함수를 하나만 알았다. 그러면 요 식이 뭐가 되느냐면 F, G 요놈의 인버스가 되고 요쪽에도 F 인버스라는 함수랑 항등함수가 합성이 되면 F 인버스를 그대로 됩니다. 다시 또 요 왼쪽 편에 하는 거 왜? 교환법칙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합성하는 거랑 오른쪽에서 이건 달라. 요 함수하고 요 함수 똑같잖아. 똑같은 함수의 왼쪽 편에 똑같이 G 인버스를 또 합성시키죠. 그러면 요게 또 항등함수가 되면서 좌변은 FG의 인버스가 되고 우변은 G 인버스 F 인버스가 돼요. 왜 순서 바뀌어지는지 알겠지? 합성하면 순서가 바뀌어요. 각각이 인버스가 취해지면서 순서가 바뀌어요. F, G, H 요거를 인버스를 구하라면 H 인버스, G 인버스, F 이런 식으로. 그치? 합성 함수의 인버스야. 자, 그러면 그런 역함수. 자, 역함수를 앞으로 구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X, Y가 다 바뀌는 거라 했잖아. 자, Y 꼴 X 플러스 1이 있으면 역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X는 Y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역함수가 돼요. 자, 이 함수는 F니까 1을 2로 보내지. 요 함수는 F야, 요게. 요 함수가 XY를 바꾼 요게 F 인버스야. 자, F는 1을 2로 보냅니다. 아, 요거는 1을 요렇게 보냅니다. 그럼 F 인버스는 2를 어디로 보내? 2를 1로 보내. F 인버스는 2를 1로 보내. 그게 역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 역함수 제일 중요한 거야. FA가 B가 됐지.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냐면 F 인버스 B는 A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요 말을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 빨리 고쳐줘야 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고쳐줘야 돼. 그러면 역함수를 안 써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FA가 B다. A가 B로 갔네. A가 B로 갔다. 이 말은 거꾸로 갈 때는 F 인버스는 B를 A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갈 때는 F 인버스는 B를 A로 보낸다. 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XY를 이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X하고 Y가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거죠. 자, X하고 Y를 바꾸면 우리 XY를 바꾸는 이동이 뭐예요? Y 꼴 X에 대한 대칭이지.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fx랑 f 인버스 x는 y 꼴 x의 대칭이다. 절대인데 역함수 그래프는 fx랑 f 인버스 x는 서로 간의 관계가 y 꼴 x에 대한 대칭이다. y 꼴 x에 대한 대칭이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절대값 붙은 그래프 그리는 거 설명하도록 해.